자, 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강은 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자, 특히 이제 고득점자들이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파트가 되는데요. 어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A, B, C, D의 선택지 안에 주어지는 어휘의 수준 자체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유사한 단어들을 구분하는 어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좀 혼돈되는 단어들이죠. 요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어의 쓰임새까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강은 더욱더 집중력이 좀 높아져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까지도 자,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기를 자, 바라면서 자, 3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자, 31번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of와 자, 그 다음에 빈칸 사이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단서기 때문에 또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겠다. 전치사 이하가 1번의 단서고 형용사가 2번 단서로 주어져서 결국은 명사인데 명사는 누구밖에 없다? 자, 지금 C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C에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congest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동사겠고요. congestion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 체증을 말하죠. 자, 그래서 extreme congestion이라고 하면 아주 극심한 체증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로 정하면서 해석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주어져 이제 traffic report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보고서가 warned라고 했는데요. 자, wa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구조 한번 보세요. 뒤쪽에 somebody 목적어가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다의 뜻이죠. 경고해 주다의 뜻이죠. 자, 누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동사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inform하고 똑같이 자, war는 something 목적어를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warn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다 이렇게 번역은 하는데요. 이 5분에 여러분들 번역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orm somebody of about something과 같은 시스템의 동사예요. 얘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somebody 다음에 대절이 오게 되면요. 대절은 또 목적어절로 취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자, 그죠? 뭐뭐 해야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또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계열의 동사다라고 하는 강조의 자,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보고서가 자, 경고했습니다. 자, 운전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경고했죠? 자, 바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자, 어디에서의 교통체증이에요? On the interstate가 되겠습니다. interstate는 원래 interstate 다음에 highway가 있었던 거죠. interstate는 그러니까 주 간에 한 주와 또 다른 주 사이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 형용사였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명사로 넘어오면서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는 주 사이의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자, 주간 고속도로상의 자, 체증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자, due to water main brea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관 파열이네요. m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형용사로 주로 쓰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수도관 따위에 이제 그 본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수도관 중에서도 조그마한 얇은 관이 아니라 두꺼운 본관 있죠? 자, 혹은 이제 전선 중에서도 본선 있죠? 메인이 되는 선. 그 메인이 되는 관이나 선을 우리가 또 자, 명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water mai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묶으면 자, 수도관인데 수도 본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 break. break는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파열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관 파열 때문에 자, 주간 고속도로에 뭐가 생겼어요? 자, 바로 체증이 생겼는데 그 체증을 자,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자, 되는 문장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필요한 단어들 잘 챙겨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recognize부터 시작해서 administered까지 자, 4개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ed고 pp고 자, 그러면 어휘 문제가 되겠죠.
be recognized는 인정받다, 인식되다의 뜻이고요. be advocated는 자, 옹호되다의 뜻이죠. 자, resumed는 재개되다의 뜻이며, 자, 그 다음에 administered는 실행되다의 뜻입니다. 자, 사람이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Marshall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재개되거나, Marshall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administered, 자, 실행, 집행될 수 없습니다. Marshall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for 이하에 대해서, 자, charitable donations는 charity라고 하는 게 자선의 뜻이니까, 자, 이것은 자선 기부가 되겠죠? 어디에다 자선 기부를 했나요? 자, 바로 비영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의, 자, 죄송합니다. 자, 작년의는 요거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donations를 수식합니다. 작년의 donations고, 누구에 대한 donations야? 비영리 조직에 대한, 자, 그러한 기부에 대해서 지난달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옹호받았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다로 가는 게 가장 좋죠. 내용상. 그죠? 자, 그래서 132번은 선택지 ABCD로 깔린 단어들이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만 유사한 단어를 구분하는 그런 차원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휘 수준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잘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 be recognized 다음에요. 이제 for가 나오게 되면요. for 이하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잘 쓰여요. 그래서 자, recognized 다음에 전치사 for가 잘 따라온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또 하나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여러분께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32번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33번 갈까요? 자, 33번은 품사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mee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좀 강조한 적이 있죠. me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명사를 바로 취하게 되면 그땐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만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with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만나다의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의하다의 뜻이 맞습니다. 누구누구와 회의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할 때는 누구누구와 만났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만약에 meet를 타동사라고만 생각을 하면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석도 안 해보고 또 어디다 갔어? 명사 딱 NESS 있으니까 여기다 답 쓰고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meet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누구누구와 회의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간단하게 회의한다로 가서 부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그 앞쪽에서도 하나 자, 동사 이하에 자동사 이하에 여러분들 부사를 답으로 쓰는 문제를 1강에서도 한 문제 만나 보셨는데 자, 그때는 뭐가 답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죠? 자, travel extensively가 답이었죠. 이번에도 meet briefly with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간단하게 회의하다의 어구가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까지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시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고로 brief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간단한의 뜻이 있죠. 그리고 동사로는 브리핑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자, 그래서 briefing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수요 동사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제 inform 계열에 대해서 봤으니까 얘도 이제 inform처럼 somebody 목적어만 취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브리핑하다의 뜻인데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여기에 취하는 전치사가 또 반드시 on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틀림없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여주고 앞쪽에 이제 brief를 동사로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군더더기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요 동사는 뜻만 알아서 되는 동사는 아니니까 저 패턴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brief your staff on the board meeting 이렇게 얘기하면 자, 당신의 그 brief your staff, 당신의 직원들에게 on the board meeting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이사회의를 브리핑해줘. 이사회의에 대해서 브리핑해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public statement는 뭐 공공 성명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을 만들기 전에 존스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셨어요. 누구하고요? speechwriter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last minute changes. 그러니까 막판 자, 수정이죠. 막판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과 간략하게 회의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마무리 짓고요. 자, 34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 품사가 다르고 굉장히 황당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토익에서는 거의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만 자, 실제로 나왔던 유형이긴 합니다.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왜 제가 신기하다고 하냐면 얘는 부사예요. 왜는 접속사입니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조동사입니다. 이런 식의 선택지 구성이 되었던 적은 정말 이게 난장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랑 그 다음에 ring이 명사도 되고 자 동사도 될 수 있는데 뒤쪽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온 걸로 봐서 이 녀석은 동사로 쓰였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자, 부사밖에 없는 건데요. 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여기 하나 있긴 있네. 그죠? 있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가 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은행의 고객들이 배를 갖다가 울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언제요? when 이하했을 때.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자, 끝냈어요. 뭘 끝냈습니까? going through. 자, going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물론 go through는 어디를 통과해서 가다의 뜻도 있지만 자, 살펴보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펴보다의 의미도 이번 기회에 하나 추가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자, safety deposit box라고 합니다. 자, safety deposit box는 안전금고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요. 그래서 자, PB라고 하죠. 자, private banking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이제 돈을 좀 많이 예치해 놓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요. 은행에 가면 커다란 금고 있죠. 막 이렇게 막 자물통 큰 거 열고 막 들어가는 은행 금고요. 그 큰 금고 안에 보면 상자 하나씩을 이렇게 서랍 하나씩을 이렇게 줘요. 그 서랍을 우리가 자, 안전금고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통 그 폐물이라든가 자, 혹은 뭐 양도성 예금증서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 많이 집어넣곤 하는 그런 안전금고를 safety deposit bo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자, 그랬던 학생들은 외워 두셔야 돼요. 요거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정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래서 그런 안전금고의 컨텐츠를 어떻게 되죠? 자, 검토하는 거예요. 그죠? 예, 컨텐츠가 그 내용물이 제대로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당신이 종료할 때는 자, 배를 울려야만 한다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내용상으로 해석을 하셔도 자, 의무와 당위성의 개념 자, should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in fac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단어 이상은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 부사거든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려면 컴마와 컴마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상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should에다 답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희한하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조동사가 이렇게 구조 문제로 자, 이렇게 출제된 거 거의 여러분들 이 토익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십몇 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출제됐던 그런 문제인데 한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되기를 바라죠. 자, 다음으로 가셔서 35번 가겠습니다. 35번에 A부터 D까지가 모두가 다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예. 자, 뜻이 다른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omplimentary는 잘 알죠, 여러분들? compliment가 원래 칭찬이라고 하는 명사와 칭찬하다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칭찬하는 애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슨 뜻이 있어요? 공짜애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칭찬을 하면서 제공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하면 초대권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vileged라고 하면 자, privilege가 원래 D가 없으면 특혜, 특권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privileged라고 하면 그래서 특권과 특혜를 받은 이런 뜻이고요. exemp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면제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는 면제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품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30번대로 넘어오니까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의 수준 자체가 꽤 올라갔죠. 마지막 offered는 제공된 겁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리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묶으셔야겠네요. 어떤 시민들이에요? 구매했대요. 새 집을 작년에 구매한 시민들은 자, from paying이 되겠습니다. 자, property tax. property는 부동산의 뜻이 있으니까 부동산 세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도록 면제되는 것이죠.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금지의 뜻으로 보려면 앞에 호응하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면제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C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지불하지 않도록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그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citizens 자, will be privileged not to pay property taxes가 돼야 됩니다. 자, 지불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from 플러스 ing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가는 금지로 가려면 자, exempt와 만나야 돼. 그래서 exempt는 원래 자, from을 굉장히 잘 취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뒤에 이제 비동사가 나오겠지만 be exempt from이라고 하면 from 이하로부터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 from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답을 잘 낼 수 있었으나 혹시라도 요 from ing를 이렇게 not to pay로 잘못 해석하신 학생들은 B번에도 답 쓰고 왜 안 돼요? 라고 엉엉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자, 후반부에는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오실 거죠? 자, 36번부터 40번까지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집중력을 좀 진짜로 높이셔야 될 때가 됐는데 역시 뭐 이제 체감되기도 느껴지기도 이제 그렇죠. 지금 뭐 이제 4강 강의를 시작하면서 야, 이제 선택지로 주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조금 무겁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지한 마음은 잃지 마시고요. 자,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 강의를 계속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효율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136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요거는요 좀 억지를 좀 한번 좀 부려볼게요. 일단 outfit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 모르셨으면요 오답을 3개 지어볼까요? 그러면 정답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accustomed는 be accustomed 다음에 보통 전치사 to를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 익숙하다로 거의 고정된 표현이죠. 일단 with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전체를 해석을 해봐도 이거는 익숙하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donated라고 하는 것은 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onate something to somebody라고 했을 때 제가 동사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하랬어요? 이런 패턴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수동태가 되면 자,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something이 기부되었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istribute something to somebody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배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omething이 배포됐다가 말이 되죠. 자, 이렇게라도 알아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까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야야 이거 다 안 되겠다 야 라는 강력한 확신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난점이 있다면 주어가 또 hire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hire라고 하는 단어도 저랑 수업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이제 1년치 자료를 쭉 훑어보시면요. 몇 차례 정도는 hire를 제가 somebody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토익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hire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뜻입니다. 고용된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원이 기부를 받게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직원이 자, 배포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배포하는 것이고 돈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기부된다는 가능해도 자, 누구누구가 기부된다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기부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단어에 대한 질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억지를 부리면 아이고야 다 아니니까 A인가 보다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A는 아셔야겠죠. 뭔지? A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A 설명을 좀 보세요. outfi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outfit은 사실은 명사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의복과 장비의 뜻으로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복의 뜻으로 특히 이제 토익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되죠. 그러면 얘는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 somebody에게 자, equipment, 어떤 장비 따위를 어떻게 제공해 주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공해 주다라고 하는 단어도 자, 이 outfit이라고 하는 단어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수요 동사인데 얘도 어떻게 써요? somebody, something으로는 또 못 쓰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with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주로 쓰이는데 누구누구가 주어로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자, 제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something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with는 해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inform을 그 기점으로 해서 수요동사인데 수요동사의 개념이 있는데 목적어 두 개를 못 취하는 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동사예요. provide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provide는 둘 다 되는데요. 에헤이. 자, provide는 자, 감도가 좀 안 좋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자, provide는요.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something 혹은 to for somebody 이렇게만 써야 돼요. 자, something을 누구누구에게 제공해 주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제공해 주다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something을 목적어로 취하는 용례도 있고 somebody를 목적어로 취하는 용례도 있는데 다만 두 개를 다 동시에 취하는 용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provide이기 때문에 provide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outfit은 어떻게만 쓴다? outfit은 위에 것만 있고요. 아래 게 없어요. 또 이것은. 그래서 outfit은 무조건 자,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be outfitted with 이렇게 쓰고 번역은 어떻게 해요? 얘가 이것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의복을 제공받았다 아니면 with EI는 의복 아니면 장비가 나올 거예요. 자, 장비나 의복을 제공받았답니다. 여기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의복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폴로 셔츠를 어떻게 했다? 폴로 셔츠는 여러분들 이렇게 컬러가 있는 셔츠. 저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컬러가 이렇게 있는 셔츠를 우리가 폴로 셔츠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그죠? 폴로가 물론 상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일상화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제가 입었던 것이 아주 전형적인 폴로 셔츠인데요. 자, 그 폴로 셔츠는 이렇게 컬러가 달린 셔츠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티셔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회사 그 로고가 붙어 있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폴로 셔츠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깔끔하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셔츠는 어떤 거죠? 바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입도록 요구가 되는데요. 어디에서요? 모든 공식적인 회사 이벤트에서 입도록 요구가 되는 자, 그런 폴로 셔츠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D번의 distributed 대신에 offered를 여러분들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를 갖다가 제공받는다라고 해서 여기다 또 답 쓰죠. 그런데요. offer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offer somebody something이에요. 그러면 somebody가 주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be offered 다음에 with가 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with가 필요 없어요. offer가 답이 되려면.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주구장창 동사 오늘 강조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 중에 뭐 여러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동사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제가 지금 여러 동사들을 일부러 썼어요. 문제 안에. 그래서 조심해야 될 동사들을 계속 써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 조심해야 될 동사들을 왜 조심해야 되고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36번 문제는 마무리 짓습니다. 7번 가죠. 자, 이 문제는 뭐 전통의 문제죠. 늘 조심하라. 다음에 명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자, 그럼 당연히 여기다 쓰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태까지 뭐 이건 한두 번 장사한 건 아니고요. representative는 executive와 함께 TIVE로 끝났으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대표자의 뜻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야겠어요. 명사 자리니까 두 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헤어 컴퍼니가 자, has scheduled to send. 그죠? 보내려고 자, 계획을 갖다가 해왔던 것이죠. 뭘 보내는 것입니까? 자, 바로 대표자를 보내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자, 이 셀롱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이죠? 파트너십의 가능성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두 회사들 간에. 자, 그러니까 그 협력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표라고 하는 행위를 보내진 않았겠죠. 대표자를 자,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정답을 A번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7번도 마무리 짓고요. 38번 갈게요. 요거는 전통의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앞쪽에 due to 이하를 잘라내면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이하에 뭘 취하고 있죠?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와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자, be familiar는 친숙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will be familiar는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안 되는 거죠. 바로 목적어를 이하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hould familiarize는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 누구누구를 친숙하게 만들다 무엇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그런데 수동태는 되겠어요? 수동태 목적어를 또 못 취하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과 친숙하다냐? 누구누구 자신을 with 이하와 친숙하게 만들다냐? 두 개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수도 따져보고 태도 따져보고 시제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자, 그걸로 답이 안 나오면 해석으로 가려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커미셔너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커미셔너이 위원회의 뜻이 있으니까 커미셔너는 자, 위원회 안에 어떤 뭐 위원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래서 안전위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위원회 자, coming visit. 그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방문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모든 직원들은 be familiar. 자, 이거는 말이죠. should가 없기 때문에 친숙해져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친숙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친숙해요? 자, 그들 스스로에게 친숙하고 이 말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과? 자, 바로 직원 그 핸드북 있죠? 핸드북에 자, 친숙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 be familiar 했으면요. 요거 없이 바로 with로 갔으면 자, 이 사람들은 무엇과 친숙하다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should가 나와서 이렇게 됐으면 답이 될 뻔했어요. should be familiar 했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themselves 없어지고. 알겠죠? with 이하와
친숙해야 합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 뭐예요? should familiarize themselves with가 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다시 지금 목적어 자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를 with 이하와 친숙하게끔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문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8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떻게 해서 지운다? 자, 다시 스텝을 되밟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수동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be familiar까지 딱 맞는데 문제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자, 두 개는 더 이상 이제 수도, 태도 자, 뭐 다들 이제 이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가보시면 A번은 어색하다. 그래서 C번에도 답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문제가 어법 문제로 나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법 문제로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마지막까지 어법으로 가릴 수 없는 선택지가 하나 주어져 있었던 조금은 좀 독특한 그런 문제 형태였어요. 자, 그래도 어렵지 않았죠? 잘 맞추시기 바라고. familiar는 familiar, 자, oneself with, 그죠? be familiar,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familiarize oneself with입니다. 그래서 be familiarized with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자, 그런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139번 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뭘 잘하라? 그렇죠. 다시 한번 품사 확인을 잘하라.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in order for 안 되겠죠? as much as는 뭐 사실은 그 뭐만큼 많은의 뜻인데요. 굳이 따지면 접속사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 글쎄요. 뭐 한번 봅시다. 자, by the time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의 뜻이고 now that은 좋은 수거죠. 자, 그래서 A번과 D번은 자, 수거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하는 중요 표현입니다. 자, 토익에서 아주 자주 다루게 되는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지문 안에 혹은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job offer를 자, 그녀가 받았습니다. 근데요, 자, 이 받았을 때까지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을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포지션을. 어디에? 자, 유럽에 있는 포지션이고요. 자, 뭐로서의 포지션입니까? 유머랍니다. nanny라고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전문 nanny들은요, 아주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예를 들자면 그 그룹사에 이제 회장님 아들의 nanny 정도 되면 그 굉장히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도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문가 자제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뭐 차에서 이제 문도 열어주고 이런 사람들 여자분이 계신데요. 자, 그 여자분이 보통 이제 내니의 역할을 해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유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그런 명문가의 내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일자리가 유럽에 있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유럽까지 가서 내니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스미스 패밀리를 위한 또 이런 이제 스미스 패밀리라고 하는 이런 가족 관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명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nyway 유머로서 유럽에서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자, 언제까지는 이미 자, 그 job offer를 받았을 때까지는 자, 그녀는 이미 다른 포지션 있죠. 유럽에서의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답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녀가 그 job offer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D번은 왜 안 되냐면요. 이 부분이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때문에라고 하는 뜻으로 D번을 알고 있을 때 여기다 답을 쓰셨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때는 시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예요? 자, 누가 먼저냐면 job offer를 받은 게 여기라면요. 결정한 거는 헤드 PP예요. 이때 결정한 거예요. 이때. 알겠죠? 이 여자가 받았을 때는 job offer를 받았을 때는 이미 다른 포지션을 갖다가 받기로 결정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job offer를 이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미 다른 job offer를
자,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여러분들 전혀 시간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결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시제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깊숙이까지 개입돼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30번 대 후반에 나온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어 문장을 제대로 읽고 꼼꼼하게 시제까지도 다 평상시에 챙기면서 그 뉘앙스까지도 가지려고 노력했던 학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도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답 내시는 데 지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꼼꼼하게 해두세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40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고 4개가 주어져 있네요. deserted는 이제 그 사막이라는 명사에서 나와가지고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desert 아니에요? 거기서 ed가 나왔으니까 deserted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량하고, 자,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wasteful은 낭비하는 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vacant는 텅 빈의 뜻이죠. scattered는 자, 뿌려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city council이 요구했습니다. 자, 지역 회사들한테. 그래서 자,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의회가 지역 회사들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끝내라 라고 요구했는데요. 뭘 끝냅니까? 그들의 관행을 끝내라고 했어요. 어떤 관행입니까? 낭비하는 관행을 끝내라고. 자,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리사이클 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and가 나왔으면 자, 사이에 대등한 것이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펜이 좀 감도가 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A가 되고 요것이 B가 되는 거야. A하고 B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자, 종이, 플라스틱, 자, 그 다음에 aluminium products 이런 거 모두를 리사이클 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0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 문제는 그 마지막 강의 집중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있고 좀 어려웠습니다.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잘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자, 4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5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